자, 그럼 오늘 함께할 분들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시장이 잠깐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타이밍을 좀 줬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이제 평일마다 박병주 매니저님 저와 함께 시장을 보고 종목도 보는 그런 시간을 항상 갖고 있잖아요. 네. 무엇보다 박병주 매니저님은 오랜만에 정장 입은 걸 본 것 같아요. 어색합니다, 되게. 예. 정장 입으니까 좀 어떠세요? 맨날 이제 맨투맨만 입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정장 입으니까 또 좋은데요. 내가 넥타이를 또 원래 빨간색만 차는데 오늘은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네. 또 넥타이도 색깔도 바꿨고 또 또 안에 있는 와이셔츠도 네. 색깔을 흰색이었는데 예. 분위기를 좀 달리해서 예. 또 이제 이번에 또 2분기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쵸. 증시는 또 분기가 또 바뀌면 또 맞아요. 분위기가 좀 또 이렇게 바뀌어요. 분위기가 또 바뀌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의상도 변화를 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또 정장 입으니까 훨씬 더 해서하신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이번 주 시장 어땠고 다음 주 전략 좀 어떻게 짜야 될지 이 대략적인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네네. 제가 이제 방금 이제 우리 또 사회자님하고 분기가 바뀐다. 그럼 분기가 증시라는 거는 보통 주도주가 분기는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4월 달에서 6월 달 2분기였는데 그때 가장 뜨거웠던 업종이 뭐였나? 바로 증권 업종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금융 지주회사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에서는 굳이 원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이 종목이 단연 압도적으로 또 상승을 많이 했고 또 그 지주회사들이 또 업종으로 본다면 많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6월 달 들어와서는 새로운 정부의 그 이제 정책실장이나 그리고 AI 기획수석 그런 인선이 발표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등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최근에 증권사들이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를 이제 조용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코스피를 3,700으로 보고 네. 또 그리고 유망업종을 제가 말했던 금방 이것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그 이격도 싸움이죠. 누군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2만 원 사가지고 지금 6만 원대니까 6만 9천 원이니까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분기가 바뀌면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것들은 저는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한국전력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증권주도 이익 실현을 좀 하자라고 하면서 삼성전자가 안 갔거든요. 거의 한 12개월 안 갔을걸요. 삼성전자는 얼마나 속이 타고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 주주들 500만 주주들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서 정말 이득 빠득빠득 갈 거예요. 네. 제발. 그래서 눈물제주 빵을 많이 먹었는데 결국은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이제 분기가 바뀌었을 때 남들이 갈 때 혼자 눈물을 흘렸던 눈물 젖은 빵을 많이 먹은 삼성전자. 저는 그쪽으로. 그래서 증권주를 이익 실현을 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이동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3분기 때는 주도주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주도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우리가 6월 달까지 뭐 잘했던 방산주, 조선주, 원전주 그리고 증권주 이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제 7월 2일 정도까지는 어떤 것이 이제 저점에서 치고 나오는가 그쵸. 그거를 좀 관찰하면서 관찰하는 그런 시간이 한 그 3, 4일 정도 해서 그러면 오히려 생각보다 좋은 수익이 또 3분기도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달마다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봤을 때 뭐 달 하나 바뀐다고 시장의 색깔이 변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이 우리 시장이 상반기가 너무 좋았다 보니까 그렇죠. 어제 상반기 결산하고 나서 이제 이익을 확정시켰습니다. 하반기는 그래서 또 이제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시장이 너무 좋았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철순 대표님은 네. 리뷰하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해보고 싶어요. 7월 되면은 뭐 시장의 색깔 좀 변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어느 정도 상반기와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 주도주 같은 경우에 대한 부담감이 최근 들어서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 같은 경우도 갑자기 어느 날 급락하는 경우가 있고,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전보다는 좀 강하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상승 강도가 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낸드라든지 D램 가격이 2분기 때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고요. 실제로 지금 증시 풍향기 역할을 해주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호실적을 기록했을 그쵸? 정도로 지금 일단 반도체 굉장히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지금까지 주도주로 이끌었던 뭐 조선, 방산, 원전 이런 것들 대비했을 때 굉장히 지금 주가가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비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소재, 부품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장의 색깔이 변한다면 최근에 시장이 좋아서 좀 새롭게 포트 비중을 늘리신 여러분들은 어떤 대응을 펼쳐야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궁금증 저희와 함께 해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채널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89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는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문자와 유튜브 이용해 주시는 분들께서는요.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고도 그 종목에 대해서 특정한 궁금 포인트, 그 포인트를 꼭 알려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맞춤 전략도 만들어 드릴 수 있으시니까 이 시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박철순 대표님 바로 이제 종목 리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소개가 됐었던 시프트업 리뷰부터 바로 가볼게요. 네, 시프트업이 사실 5월 23일 날 추천드려서 최저점에 잘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한번 수익을 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추천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점 만들고 다시 차익 매물로 조금 밀렸기 때문에 재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시프트업을 추천을 다시 한번 드렸었고 일단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중국 서비스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5월 말쯤에 이제 주력 게임인 니케가 이제 출시가 됐었는데 기대치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시장의 어떤 만족도는 좀 떨어졌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점차적으로 조금 현지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실적이 올해 같은 경우 한 500억 원대에서 700억 원대까지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첫 달에 iOS 쪽에서 이제 매출액을 보니까 한 96억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제 6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7월, 8월 그리고 12월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역시나 예상했던 500억 원대 이상의 매출은 중국에서 충분히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드디어 PC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지금 거의 싱글 게임 중에서는 역대급 접속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PC와 콘솔 쪽에서 벌써 300만 장 이상이 팔렸을 정도로 굉장히 흥행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2분기 때 니케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이 두 게임이 엄청난 실적을 지금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1분기 대비했을 때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이상 급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정을 받아서 저가권이 있을 때는 지지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68,000원, 손주가 35,0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 관점도 이제 유효한 타이밍입니다. 시프트 다음 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 박철순 대표의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주도주가 아직 뭐 꺾인 건 아니지만 네. 조금 이제 가격적으로 부담 느낀다면 그렇죠. 반도체 쪽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TCK라는 반도체 부품 관련된 종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TCK는요, 이제 반도체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실리콘 웨이퍼 제조 장비에 들어가는 고순도 흑연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도 묶여 있긴 한데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를 만들고 있는 회사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실적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지금 고객사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중국의 YMTC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램리서치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의 회사들을 모두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단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기대가 되는 점들은 일단 중국 이 YMTC 같은 경우가 하반기 때 증설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주가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특히나 반도체 굴기가 사실 중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 매출 비중이 원래부터 있었던 이 TCK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반도체 글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CK뿐만이 아니라 중국 반도체 글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즉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코미코 같은 기업들이요.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랩리서치의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질 것 같다, 고객사의 점유율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리스크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있었던 주가 상승 걸림돌 역할을 했었던 리스크 요인이 해소됐다는 점도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PER 밴드와 PBR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대비 그다음에 자산 가치 대비했을 때 주가가 역사적 저점권에서 이제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요. 신규 매수하기 딱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는요. 12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 라인은 9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매니저의 종목 TCK였습니다. 박철순 대표의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5천 원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